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 속 건강과 지방 관리 정보를 전해드리는 내레이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얼룩으로만 여기시는 곰팡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기침이 자주 나오거나 욕실 구석의 검은 점들을 보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그런 불편한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불안을 정확한 정보와 쉬운 해결책으로 안도와 희망으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집안을 둘러보시면 어떤 곳들이 눈에 띄시나요? 욕실 모서리의 검은 선, 창틀 구석의 얼룩진 자국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단순히 보기 싫은 얼룩 정도로 여기십니다. 청소할 때 한 번씩 신경 쓰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침이 평소보다 자주 나오거나 목이 자꾸 따갑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피부가 가려워지거나 몸이 유난히 피곤하다고 느끼실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라고 하면 검은 점들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포자들이에요. 이 포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는 이런 포자들의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습한 욕실이나 베란다, 옷장 뒤쪽 같은 곳이 대표적이죠. 이런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 몸이 조금씩 천천히 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올해 봄에 만난 박영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이신 은퇴 교사셨는데 저에게 연락을 주신 이유가 몇 달째 계속되는 기침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고 약을 드셨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기침은 계속되고 특히 집에 있을 때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분 댁에 방문해서 살펴보니 침실 벽지 뒤쪽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얼룩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조금씩 생긴 것 같았는데 벽지 색깔과 비슷해서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은 북향이라 햇빛도 잘 안 들고 환기도 자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곰팡이가 있는 부분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한 뒤에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었는데 벽지를 뜯어내니 그 아래쪽까지 곰팡이가 퍼져 있었어요. 꼼꼼히 청소하고 건조제도 사용해서 습기를 제거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시도록 했고 습기가 많이 차는 빨래는 다른 곳에서 말리시도록 권했어요. 공기청정기도 하나 놓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벽 상태를 점검해 보시도록 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아예 기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목이 개운하다고 하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곰팡이를 단순히 미관상 보기 싫은 문제로만 보지 말고 우리 건강과도 직접 연결된 환경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정확히 인정하면 해결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곰팡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이거든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집에서 가장 축축한 구역 3곳만 먼저 점검해 보세요. 욕실 실리콘 부분, 창틀 모서리, 싱크대 뒤편 같은 곳들이요. 점검하기 전에는 창문을 열어서 5분 정도 환기를 하시고 얇은 마스크와 장갑을 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곰팡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락스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곰팡이 제거제들도 대부분 락스 성분이 들어가 있고 사용하면 바로 하얗게 변해서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니까요. 실제로 락스를 사용한 직후에는 마음이 놓입니다. 검은 얼룩들이 말끔히 사라진 것 같고 하얀 타일이나 실리콘이 새 것처럼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다시 그 자리를 보면 어떤가요? 또다시 거기에 곰팡이가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락스는 사실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을 탈색시켜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마치 검은 잉크에 표백제를 부어서 색깔만 없앤 것과 비슷해요. 색깔은 사라지지만 잉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곰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검은 색깔은 사라지지만 타일 틈이나 실리콘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뿌리 같은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락스의 강한 자극성입니다. 특히 환기가 어려운 좁은 욕실에서 락스를 사용하면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기 쉬워요. 냄새도 오래 남아서 불쾌감을 주고요. 나이가 들면서 호흡기가 예민해지신 분들에게는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종훈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68세이신 전직 공무원인데 평소 청결을 매우 중시하시는 분이었어요. 욕실 청소할 때마다 락스를 넉넉히 사용하셔서 구석구석 하얗게 만드시곤 했죠. 그런데 청소를 하고 나면 항상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숨이 답답하다고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가 싶어서 그냥 참으셨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졌어요. 청소 후에는 꼭 두통이 생기고 기침도 나오고 심할 때는 어지러워서 잠시 앉아 있어야 할 정도였다고 하세요. 그래도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어느 날 욕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고 해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으셨죠.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것도 그때였어요. 그분께 락스 사용을 당분간 중단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들을 알려드렸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락스 없이 청소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통도 사라지고 청소 후에 답답함도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가장 놀라신 건 곰팡이 제거 효과였어요. 새로운 방법으로 청소한 곳이 락스로 청소했을 때보다 더 오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였어요. 2달이 지나도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아서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락스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분명 도움이 되죠. 하지만 매번 락스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표면만 하얗게 만드는 임시방편보다는 곰팡이의 뿌리까지 접근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방법은 우리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혹시 지금까지 강한 세제를 써도 냄새나 자극이 불편하셨다면 그것 자체가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는 강한 세제 사용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쓰시는 제품의 냄새가 불편하다면 중단하시는 것을 안전신호로 삼으시면 됩니다. 강한 약품 없이도 정말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평생 락스나 강한 세제만 써왔는데 갑자기 주방에 있는 재료로 해결된다고 하면 믿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에는 락스 같은 강한 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셨죠? 그분들이 사용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초였어요. 식초의 산성 성분은 곰팡이의 세포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곰팡이가 딱딱하게 붙어있던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곰팡이가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기 쉬워지죠. 여기에 베이킹소다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작은 거품들이 생기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 거품들이 바로 비밀 병기입니다. 아주 미세한 거품들이 타일 틈새나 실리콘 사이사이로 스며들어가서 물리적으로 곰팡이를 떼어내는 역할을 해요. 마치 작은 솔들이 구석구석을 청소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재료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쓰는 것들이라 안전해요. 강한 냄새나 자극도 없고요. 김정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이신 전업주부인데 싱크대 주변이 늘 고민이셨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며칠 지나면 타일 틈새나 실리콘 부분에 검은 선들이 생기곤 했거든요. 특히 설거지를 많이 하시는 곳이라 물이 자주 튀고 습기도 많이 차는 곳이었죠. 락스도 써보고 곰팡이 제거제도 써보셨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냄새가 너무 강해서 청소하고 나면 주방을 한동안 쓸 수가 없었다고 해요. 요리할 때도 냄새가 음식에 벨까봐 걱정이 되셨고요. 그분께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될까 하는 마음이셨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고 하셨죠. 먼저 싱크대 한쪽 구석부터 시작했어요. 식초 1컵에 베이킹소다 2큰술을 천천히 넣어서 거품이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이 혼합액을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발라주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문질러 봤어요. 놀랍게도 오래된 검은 얼룩들이 쉽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분이 정말 신기해하시면서 다른 부분도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싱크대 전체를 다 청소하셨는데 락스 쓸 때보다 훨씬 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보통 락스로 청소하면 일주일도 안 되어서 다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1달이 지나도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었어요. 그분 말씀이 집안 냄새도 전보다 덜하고 보기에도 훨씬 산뜻하다고 하셨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락스는 겉면만 하얗게 만들지만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곰팡이를 뿌리째 떼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발까지 막을 수 있는 거죠. 사용법도 간단해요. 작은 그릇에 식초 1컵과 베이킹소다 2큰술을 준비하세요. 베이킹소다를 식초에 천천히 넣어주는데 한 번에 다 넣으면 거품이 넘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넣어주세요. 거품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섞어주시면 돼요. 이 혼합액을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발라주고 약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너무 오래 놔두면 식초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5분이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헝겊이나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혼합액이 이미 곰팡이를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볍게 문지르기만 해도 잘 떨어져요. 마지막에는 맑은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끝입니다. 한 번에 모든 곳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싱크대, 내일은 욕실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방법은 알겠는데 막상 해보려면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집 전체를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지치기 쉽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청소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핵심은 한 번에 하나씩 짧게 끊어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곰팡이가 왜 생기는지 이해하면 청소 순서도 자연스럽게 정해져요. 곰팡이는 물기와 틈새, 그리고 공기가 정체된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하나씩 없애주는 순서로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최명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세이신 퇴직은행원인데 창틀 곰팡이가 늘 신경 쓰이셨어요. 창문을 열 때마다 검은 얼룩들이 눈에 띄어서 기분이 좋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창틀 전체를 한 번에 다 하려니 큰맘 먹어야 할 것 같고 막상 시작하기엔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그분께 제안한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오늘은 창틀 한 면만 해보자고 했어요. 거실 창문에는 보통 4개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곰팡이가 심한 한 면만 먼저 시도해보자고 한 거죠. 먼저 준비물부터 챙겼어요. 식초 1컵, 베이킹소다 2큰술, 작은 그릇, 부드러운 칫솔, 헝겊, 마른 수건. 이게 전부예요.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얇은 마스크와 장갑을 끼셨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거품 혼합액을 만들었어요. 이 혼합액을 창틀 한 면에 발라주고 5분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하셔도 되고 그냥 잠깐 쉬셔도 돼요. 5분이라는 시간이 곰팡이를 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문질러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몇 년 동안 붙어있던 검은 얼룩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힘을 많이 주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마지막에 맑은 물로 깨끗하게 헹구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줬어요. 이 마지막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결과를 보신 그분이 정말 놀라셨어요. 창틀 한 면이 새 것처럼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또 다른 한 면을 하시고 그 다음날 또 다른 면을 하시면서 3일에 걸쳐서 창틀 전체를 마무리하셨어요. 창틀이 끝나니까 이번엔 욕실도 해보고 싶어지셨대요. 욕실 실리콘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니까 정말 깨끗하게 되었고요. 가족분들이 창틀이 새 것 같다고 놀라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의 장점은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 구역만 정해서 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하죠. 혼합액을 바르고 5분 기다리는 것,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 맑은 물로 닦고 말리는 것. 이게 전부예요. 좁은 틈새에는 칫솔을, 넓은 면에는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힘주기보다는 여러 번 가볍게 문지르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이미 약해진 상태라서 세게 문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물기 제거는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이 과정이 곰팡이 재발을 막는 가장 쉬운 비결이거든요. 아무리 잘 청소해도 물기가 남아있으면 며칠 후에 다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집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한 곳만 정해보세요. 욕실 실리콘 한 줄, 창틀 한 면, 싱크대 한 모서리. 작은 곳부터 시작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청소를 완료하고 나면 정말 뿌듯하죠.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곰팡이가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툭 떨어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소용없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곰팡이가 다시 생기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면 예방할 수 있어요. 청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곰팡이는 습도가 60% 이상이고 환기가 부족하며 가구가 벽에 바짝 붙어 있는 환경을 좋아해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조건들만 바꿔주면 곰팡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선희님 경우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66세이신 미술 동호회 회원인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셔서 집에 캔버스와 물감 같은 미술용품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방에 곰팡이가 자주 생겼어요. 특히 샤워를 하고 나면 욕실 문을 바로 닫아두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샤워 후 습기가 욕실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서 벽과 천장으로 퍼져나간 거죠. 게다가 미술용품들이 있는 방은 북향이라 햇빛도 잘 안 들고 가구들도 벽에 바짝 붙여서 배치해 놓으셨고요. 그분께 몇 가지 간단한 습관 변화를 제안했어요. 첫 번째는 샤워 후 욕실 문을 10분 정도 열어두는 것이었어요. 욕실 환풍기도 함께 돌리시고요. 이렇게 하면 습기가 한 곳에 갇혀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요. 두 번째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분씩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것이었어요. 미술용품이 있는 방도 하루에 1번은 꼭 환기를 시키시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가구 배치를 조금 바꾸는 것이었어요. 벽에 바짝 붙어 있던 책장과 서랍장을 벽에서 5cm 정도 떼어서 배치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벽 뒤쪽으로도 공기가 순환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1번씩은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곳들을 점검해 보시라고 했어요. 창틀, 욕실 실리콘, 싱크대 주변 같은 곳들이요. 미리 발견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늦어지면 더 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변화들을 실천하신 지 1달 정도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어요. 곰팡이 재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집안 공기도 전보다 상쾌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곰팡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져서 마음이 편해지셨대요. 습도 관리는 특히 중요해요. 집안 습도를 50% 안팎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 작은 습도계 하나만 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제습기를 돌리거나 환기를 자주 해주시고 너무 낮으면 가습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빨래를 실내에서 말릴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젖은 빨래는 공기 중에 많은 수분을 내보내거든요. 가능하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리시고 제습기나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청소 도구 관리도 중요합니다. 청소에 사용한 헝겊이나 스펀지는 사용 후에 완전히 말려서 보관해 주세요. 젖은 상태로 놔두면 그 자체가 곰팡이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집안 환경이 확실히 달라져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곰팡이 때문에 걱정할 일이 줄어들면 그 편안함이 훨씬 클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곰팡이를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환경 문제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던 락스의 한계도 알아봤고 우리 주방에 있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라는 안전한 대안도 만나봤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구역씩 내 속도에 맞춰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청소 후에는 재발을 막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루 3번 5분 환기, 샤워 후 욕실 환기, 가구를 벽에서 조금 떼어놓기, 주 1회 점검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집을 곰팡이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영상이 끝나면 가장 걱정되는 한 곳만 먼저 시도해 보세요. 욕실 실리콘 한 줄이어도 좋고 창틀 한 면이어도 좋아요. 작은 성공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더 편안해지고 집안 공기가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집, 편안한 하루 되세요.